물 부족 사태와 기후변화로 도시가 가라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텐진에서만 매년 5cm씩 땅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점점 물에 가라앉으면서 이 수도 자체를 옮기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 한 17,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치면서 세기 말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인 자카르타를 보르네오 섬의 동키리만탄으로 옮기겠다고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평균 7.92m에 불과하면서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쓰나미 등이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예. 또 해수면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분별한 지하수 치수로 해마다 7.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예. 해안 제방을 쌓아도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를 보르네오 섬 동부 킬리만탄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그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도시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지금 다른 국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플로리다주에 있는 12층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31명이 실종되고 9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예. 당시 아파트가 붕괴됐던 가장 주된 원인은 노후, 그다음에 집안 침하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사고가 발생이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땅이 가라앉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2019년에 컬프와 스트라우스 연구팀은 최근 속도로 침하가 계속되면 해안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 모델이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한 홍수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2021년에도 카와 에르켄스 연구팀은 많은 해안 도시에서 육지가 해수면 상승보다 빠르게 침하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월 24일이었죠. 페이친 우 등이 위성 데이터에 의해서 관측된 세계 해안 도시의 침하라는 제목의 논문을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했는데요. 예. 이제 오늘은 가장 최신 논문인 페이친 우의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땅의 침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99개 해안 도시의 침하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대만의 타이페이, 인도의 뭄바이,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이 매년 2mm 이상 급격하게 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네. 네. 특히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은 해안가를 따라 25m 길이의 넓은 지역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데 침하 지역의 면적은 80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그 도시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도시들이네요.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땅이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진 곳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곳들입니까? 연구에 의하면 저 해안 도시 중에 침하 속도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빨라진 세계 그 10개 도시 가운데 9곳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 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해안 도시는 중국의 텐진입니다. 매년 52.2mm의 침하 속도를 보였고요. 인도네시아 세마랑이 39.6mm, 자카르타가 34.4mm,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가 29.4mm로 4위를 차지했죠. 예. 5위와 6위는 베트남의 호치민시, 하노이시고요. 7위가 방글라데시의 치타콩, 8위가 일본의 고베, 그리고 9위가 인도의 캐럴라였습니다. 네. 비아시아권으로 유일하게 미국의 휴스턴이 10위에 올라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10위인 휴스턴 침하 속도의 3분의 1 정도죠. 약 6.6mm 정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연구한 99개 도시 가운데 3분의 1인 33개 도시가 연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 수치는 전 세계 해수면 상승, 그러니까 연 2.6mm부터 4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시아 지역의 땅 침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땅이 가라앉는 원인이 뭘까요?
땅의 그 치마를 가져오는 가장 큰 것은 지하수 추출 혹은 석유라든가 가스 시추, 도시의 과다한 건물로 인한 건물 하중 등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지하수 추출이 치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해안 도시 중에서 치마 속도가 빠른 지역의 치마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으로 위성에 의한 치마 지역과 오른쪽에 구글 어스의 영상이 있는데요. 오른쪽 영상에서 작은 흰 원이 여럿 보이고 있죠. 네. 이 원은 지하수를 추출하는 곳으로 템파베이 워터사는 13개 구멍에서 하루에 1억 2천만 갤런을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양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지하수 추출 구멍이 많은 지역에 치마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도시로 중국의 텐진인데요. 외곽에서 연 50mm의 치마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치마 속도가 가장 빠른 붉은색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많은 공장이 위치하는 산업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치마의 가장 큰 원인도 지하수 추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간 활동, 특히 지하수를 많이 끌어다 쓰는 것이 이 집안 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연구팀은 이렇게 이제 집안이 침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하수 추출로 보고 있거든요. 예. 즉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치마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감시 활동을 확대를 하고요. 지하수 추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에 성공한 예가 있는데요. 인구 1,050만 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같은 경우 30년 전에 매년 28cm씩 가라앉았는데 정부가 지하수 추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7년 동안은 연 3cm로 치마 속도가 늦춰진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지방정부는 올해 초에 관내의 지하수 추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치마율을 줄이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대된 좀 모니터링, 또 국가의 정책 개입, 그리고 치마를 막기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해안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오늘 주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집안 침하 현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 국가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 문제와 함께 집안 침하까지 겹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닷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하수 추출 규제 같은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치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